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카드사들의. 그래서 카드 대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카드사들의 대처, 진짜 카드 대란이 날 정도로 위험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때를 교훈 삼아서 지금 그때랑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최근에 내수 시장이 워낙 침체되니까 카드 이용액마저도 떨어지고 있다. 카드 이용액까지 떨어졌다는 건 진짜 소비가 개침체된 겁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카드 안 쓰고 현금 써도 된다. 이런 상황도 아니고 내수가 망가져서 당장 먹고 살 돈 없으니까 카드로 쓰던 사람들도 쓰는 걸 줄인다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 5월 어린이날 연휴가 좀 됐죠. 전후로 해가지고 연휴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량이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전년보다 12.7%, 전주보다 18.4%가 감소된 것으로 집계가 됐다. 왜 이렇게 감소가 됐을까요? 소비 침체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이죠. 소비 침체가 심각한 이유는 유동성이 돌지 않으니까. 맨날 유동성 이야기하는데요. 유동성이 안 돌아요. 어디다 박혀있다? 생산성 없는 부동산에. 부동산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나라는 파멸의 길로 갈 것이다. 이 부분을 계속 예측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소비,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가진다. 그런 미친 짓을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죠. 그런 상황인데 유동성이 돌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 내수에 쓸 돈이 없다. 원리금 갚느라 바쁘고 또 주거비 내느라 바빠요. 임차인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뭐 죽는다. 주거비 올라간 것만큼 최저임금이 올라갔어요? 제가 또 최저임금 이야기하니까 뭐 주유수당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팁도 받는데 그건 수당으로 안 들어가죠. 팁 빼고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높지 않다. 그럼 뭐 주유수당이나 이런 거 붙이더라도 거긴 또 걔네들은 보통 또 팁으로 벌잖아요. 기본적인 부분만 비교를 해보자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이거를 감당할 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기이하게도 우리나라가 소득이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뭐 이야기했듯이 주유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알바를 굉장히 단기로 쓰죠. 뭐 점심시간만 일한다든가 이렇게 쪼개기 알바를 많이 쓰죠. 그리고 돈 덜 주려고 고령층 알바를 많이 쓰고, 근데 소득이 기이하게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뜻은요, 소득을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많이 제하고 평균을 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득의 평균은 최저임금에 가깝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높냐? 왜 최저임금으로 얘기가 샜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이 높은 게 아니라 최저임금에 준하게 중위소득이 갈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소리죠. 근데 계속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원리금 갚아야 되니까. 집 안 샀어요. 주거비 많이 나가. 혹은 사회 첫발부터 학자금 대출 내고 나가. 저도 학자금 대출 때문에 고생 좀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젊은 나이부터 빚더미에 있는데 무슨 결혼을 하고 무슨 출산을 하냐. 근데 여기서 내수 경기마저 침체되니까 일자리 구하기는 힘들어지고, 물가는 많이 올랐죠? 뭐 하나 사 먹기도 힘드니까 소비는 긴축되고, 그러니까 연휴까지 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이용액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거다. 카드 이용액은 감소를 했는데 지금 카드 대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 카드론 잔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전월보다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네?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돌려막기. 돌려막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다? 서민 경제가 지금 한계에 왔다. 이런 식의 증가세는 2002년에 카드 대란을 떠올리게 만드는 중이죠. 그리고 연체 역시도 급증하고 있다.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건전성이 악화됐고 충당금 적립을 늘리면서 수익성이 뚝 떨어지고 있죠. 카드 대란 왜 났어요?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 활성화한다고 좀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또 사람들이 카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무뎌진 거죠. 그러니까 또 많이 썼고,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카드 대란이 오는 게 아니죠. 지금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럴까요? 카드사에서도 그런 부분 충분히 대비를 할 텐데 과거에 전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카드 대란의 문제는 뭐예요? 연체율이 왜 올라가요? 내수가 침체되니까 돈은 못 벌고, 근데 최소 생계비는 필요하죠. 그것도
지금 카드 이용액을 보면은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카드 대란은 무분별하게 사용해서가 아니라 무분별하지 않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카드 대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는 계속 터지죠. 최근에 금감원에서 2군데를 경고했다고 합니다. 롯데, 우리카드. 딱 카드사 중에서 이 2군데만 지목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는 우리카드는 개인정보 무단 활용. 뭐 이걸 가지고 지목하고 있어요. SK랑 비교하면 좀 나은 거 아니에요? 롯데카드는 대규모 연체, 팩토링 대출에서 대규모 연체가 낮기 때문이죠.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게 좀 더 악독하긴 하죠. SK는 보안 문제였다면 얘네는 무단으로 활용한 거니까. 근데 저런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저도 예전에 여기 대출 알아보다가 이금융권에 한 번 전화했었는데 전화만 한 번 했을 뿐인데 진짜 여기저기서 대출 받을 거냐고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제가 받다가 열받아가지고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 이거 위반한 거 아니냐. 누구냐 당신. 친구하게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죠. JT저축은행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내 개인정보 어디서 알아냈냐. 그래서 막 뭐라고 했죠.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해. 혹시 JT저축은행이 아니라 JT친해저축은행 아닌가요? 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JT저축은행이랑 JT친해저축은행은 다른 곳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고 친해저축은행으로 전화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화 안 오더라고. 한 번만 더 오면은 개인정보 무단 도용으로 신고하겠다. 다르죠? 전 그때 몰랐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 문제는 롯데카드 문제가 크죠?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MBK 파트너스에서. 지금 몸값을 3조에서 2조로 낮췄는데 인수를 하려는 곳이 없다. 왜냐면 하나금융지주는 그냥 통상적인 절차 검토 중이다. 왜? 지금 카드사를 인수해가지고 이게 수익이 될 것이냐 손실이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익이 되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면 지금 악화하는 신용판매 수익성을 대출 부문 이익으로 보전 중이고 있는데 문제는 수익성이 문제가 아니라 연체의 문제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서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카드 쪽에서 대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카드 대란도 대량의 대출과 연체 이게 문제였는데 대출이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차 할부 금융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사기 위해서 할부하는 거 아닙니다. 왜? 차 할부 금액은 21.6%가 늘어났는데 내수 판매는 그만큼 늘어나고 있진 않죠. 그러면 이게 왜 늘어나느냐?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DSR 우회 수단으로 저런 식으로 또 할부 대출 받아주고 카드깡처럼 쓴다든가 이런 상황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할부도 빚입니다. 할부를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저런 할부를 왜 DSR에서 예외로 놓냐. 뭔 놈의 예외가 그렇게 많아요. 보통은 전부 다 DSR 기준으로 넣고 거기서 아주 특수한 경우만 심사를 통해서 예외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예외를 줘버리면 그거는 악용하기 쉽죠. 그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할부든 리볼빙이든 카드론이든 다 빚이죠. 그쪽은 금리도 높아요. 거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이죠. 금리 인하된다고 해도 금리 절대 안 내죠. 왜? 연체돼가지고 건전성 떨어져서 상대 가다가 손실 많이 나니까. 문제는 카드 이용액은 감소했는데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소리는요. 버티는데 한계를 맞이했다는 소리입니다. 2002년 카드 대란이 재림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때는 경제 살리려고 무리하게 좀 부양한 부분이 있죠. IMF 터지고 난 뒤니까. 근데 IMF를 극복하면서 경제가 나아지는 상황에서 카드 대란 터진 거라 지금처럼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대란 터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카드 대출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금리도 높고요. 또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카드론 금리라든가 혹은 카드론 대출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긴축으로 갈 겁니다. 카드론 금리 올라가고 카드론 대출은 줄어들 거예요. 이미 줄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요. 지금 경제위기에 어느쯤에 왔는지. 근데 문제는 부동산 거품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으로 부동산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내수가 안 좋으니까 카드 대란 가능성. 여기에다가
지금 1년 내내 경기 침체가 왔죠. 이런 것들 등등으로 따져보면은 이번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진짜 쌓여온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지인분이 왜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을 분석하는 거고, 그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안 터진다라고 했는데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생산성 없는 곳에 돈을 쳐박으면서 전 국민의 주거비를 올리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다가 다 여파를 미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